그런데 이런 파동은 특징이 있습니다. 파동과 입자라고 그러죠. 이걸 정신이라고도 하고, 이걸 물질이라고도 하고, 이걸 하늘로 비유하고, 이걸 땅으로 비유하고, 이 파동, 이것이 효율성이 100배 효율적이다. 30만 배가 빠르다. 브루스 립턴이라는 교수분이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파동에 의해서 우리 몸의 단백질의 구조, 신호전달의 구조, 이거를 하는 것이 100배 효율적이고 30만 배가 빠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입자는 여기에 비해서 30만 배가 늦겠죠. 100배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면 이건 아무 쓸데기 없네요. 이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 모든 말이 그래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빠르다는 그림자가 있다면 뭘까? 빠르다. 쉽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지력이 약하다. 늦다는 것은 늦은 사람이 대부분 유지력이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함께 하는 게 좋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이 있다. 국소성이 있다. 암은 생활 습관병이다. 상대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을 수 있죠. 암은 전체성 질환이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암은 생활 습관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고요. 오래 꾸준히 해야 습관이 만들어지죠. 전체성 질환이니까 국소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습관나무를 모두 보라는 말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듣지만 좋은 말인데 과제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암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연결 못할 수가 있는데 암은 반드시 그래야 낫는 병입니다. 요게 국소성, 요게 나무라 할 수 있고 요게 숲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나무가 잘 자란다, 아니면 병이 들었다, 이럴 때 이 나무가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여기에 있는 흙이 될 거고, 여기는 여기에 있는 흙이 될 거고, 이렇게. 여기 흙이 아무리 건강에 좋은 흙이 있다고 한들, 요 나무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국소적으로밖에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가 쓰는 약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위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에 싹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온도가 27도다 그러면 여기 다 영향을 똑같이 미치잖아요. 하늘의 이 온도 이런 거는 전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이게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희노애락이 잘 이렇게 잘 흘러가게 되면서 암이 나았다는데 저도 제 마음의 희노애락이 잘 안정되면 나을까요? 100% 빙고죠. 근데 어떤 분이 편편세포암이고 폐암 사기고 좌쪽이 어떻게 됐고 이랬는데 무슨 약을 써갖고 나았다는데 저도 똑같이 편편세포이고 좌쪽에 이렇게 뭐가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약 쓰면 나을까요?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은 또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행히 내가 요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약이 되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요 약을 써봤자 나하고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같은 병기 같은 뭔데도 희한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요새는 맞춤의학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동양식이 얘기죠. 거기에 매 사람마다의 적절한 체질에 맞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선 나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병기이고 이 사람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밝힌 게 이제 표적 치료제죠. EGFR 유전자가 나는 변이 됐다더라. ALK 유전자가 어땠다더라. 헐2 유전자가 어땠다더라. ER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활성화가 지나치게 됐다더라. 그에 맞는 거를 쓰면 일시적으로 확 줄긴 하더라. 그래서 우와 이거는 꿈의 약이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동안은 없는 것처럼 보이더니 나중에 또 생기더라.
완전히 뿌리까지는 안 돼서 이런 거죠. 우선은 맞는 거는 찾아야 되잖아요. 우선 정신 생활 습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김의신 박사 얘기 중에 매우 흥미로웠던 얘기를 자주 인용합니다. MD 앤더슨의 종신교수고 뭐 최고의 의사에 몇 분 뽑혔다는 분이잖아요. 종양 방사선학과 교수이셨고 그분이 한국 와서 강의한 내용 보면 흥미로워요. 우리나라 이제 재벌이나 돈 많은 분들이 MD 앤더슨 가면 한국하고 똑같은 치료해도 10배에서 20배 비싸다고 합니다. 회진을 돌 때 그 외국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에게 써볼 만한 약이 한 5개 있는데 이 중에 3개 고르라고 한대요. 뭐라고요? 내가 고르라고? 예, 예, 이렇게. 왜 내가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5개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써봐야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뭔가, 뭐, 같은 조건이면 그 사람의 뭐가 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환자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엄청 화를 내면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장난해? 이렇게. 그래서 막 화내고 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통역을 약간 왜곡돼서 한대요. 아, 여러분 당신 걸 쭉 봤더니 요거 하면 제일 효율적이래요. 이렇게. 그럼 너무 좋아한대요. 아, 여기 미국까지 오길 잘했구만. 이렇게.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지만 써보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게. 뭐가 될지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유전자와 이 사람의 상태와 이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과 이 모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원적인 기계가 아니고 비선형적 동력학적 구조라고 해요. 선형적이지 않다. 여기에 요만치 쓰면 요만큼 좋아지고 요만치 쓰면 요만큼 좋아지고 이렇게 딱 비례해서 선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도 됐다가 막 끊어졌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막 희한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비선형적 동력학 복잡계 시스템이다. 이 앞은 조광은 교수가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 하나를 물질로 밝혔다고 하면 우리는 와 이렇게 하면 끝나나 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 얘기라면 또 한의사가 근거 없는 비난을 한다고 할까봐. 그분도 서울대에서 교수하신 분이고 카이스트 교수시잖아요. 비선형적 동력학에서 하나의 메커니즘이 밝혔다고 해서 그건 우리 전체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의 파편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바로 작동하지 않다.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크다. 이런 얘기가 있죠. 부분 쪽에서 다 합하면 전체가 된다고요? 안 그래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합해지게 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암은 전체성 질환이어서 우리 몸, 마음을 총동원하는 치료가 가장 온전해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 가만히 있고 뭔가를 국소적으로 주입해 주는 것은 국소적 효과를 냅니다. 자, 그러나 대신 유지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게 위에 있는 이걸로 일단 전체성은 좀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물질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가지고 만약에 잘 맞는 것이 있다면 유지력이 강하니까 엄청 좋겠죠. 두 개를 이제 활용해야죠. 전체성. 요걸 다 좀 활용하자는 취지예요. 항암제에 대한 그 생물학적인 내용 속에 항상 우리는 그것이 갖는 파장은 무엇일까? 그걸 유지하기 위한 내가 할 거는 무엇일까를 좀 찾아보자는 취지로 지금 서로는 같이 얘기했어요.